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스몰 트라우마예요. 맥게렐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 삶에 보이지 않게 하지만 정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딱히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무겁고 막연하게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느낌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얘긴데? 하실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원인일지도 모르는 개념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스몰 트라우마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작은 트라우마예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친구한테 살짝 무시당했던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했던 사소한 실수 같은 거요. 그때는 에이 뭐 이런 거 가지고 하고 넘겼을지 모르지만 이런 경험들이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먼지 하나하나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 결국 방 전체가 어두컴컴해지는 것처럼요. 스몰 트라우마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작용하는 방식이 딱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대체 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맥게렐이 이 스몰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스트레스랑 불안을 제대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둘이 비슷해 보이지만 원인도 다르고 대처법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를 아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랑 불안, 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바로 다음에서 한번 명확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스트레스는 지금 당장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회사 마감일이 코앞에 닥쳤다거나 누군가랑 좀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할 때 받는 그런 압박감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스트레스도 같이 사라져요. 간단하죠? 그런데 불안은 달라요. 이건 미래에 대한 걱정, 혹시 이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어쩌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일 때문에 계속해서 괴로운 거죠. 바로 이 불안이 스몰 트라우마와 만나면 우리는 불안의 토끼굴이라고 불리는 정말 끝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굴에 빠지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모든 것의 시작은 과거의 아주 작은 상처예요. 예를 들어 어릴 때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다가 크게 창피를 당했던 경험,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뇌가 그 과거의 상처라는 색안경을 끼고 현재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 용어로 인지 왜곡이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삐뚤어진 필터를 통해서 보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요. 그냥 딱 한 번 발표를 망쳤을 뿐인데 그 경험이 나는 뭐래도 안 되는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번져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인지 왜곡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왜곡된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거든요. 갑자기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늘 피곤하고 두통까지 달고 살게 되는 거죠. 몸이 직접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이 신체 증상 때문에 또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내 몸에 무슨 큰 병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하고요. 그럼 이 새로운 걱정이 다시 불안감을 키우고 그 불안감은 또 신체 증상을 악화시키고 자, 이렇게 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힘든 악순환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이 고리를 끊고 나올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치유를 위한 아주 명확한 5가지 단계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 5가지 단계인데요. 내 감정을 잘 관찰하고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상처를 똑바로 마주하고 또 필요하면 도움도 청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나 자신에게 좀 친절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관찰하고 구분하기예요. 일단 멈춰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스트레스인가? 불안인가? 이게 지금 당장의 문제 때문인가? 아니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걱정하는 건가? 이렇게 구분만 제대로 해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처와 마주하기. 사실 이게 제일 용기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내 안의 상처를 똑바로 보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나 그때 정말 상처받았었어. 진짜 힘든 경험이었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절대 나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는 도움 요청하기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아니면 전문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네 번째는 일상에 좋은 습관 만들기예요. 뭐 거창한 게 아니고요. 그냥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에요. 규칙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운동하고 잠 푹 자고 잠깐이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고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주고 감정의 파도를 잠재우는데 정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 바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다가도 어느 순간 옛날의 불안한 패턴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난 역시 안 돼 하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것도 다 과정의 일부야, 이렇게 스스로를 따뜻하게 다독여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치유라는 건 결승선이 있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평생에 걸친 하나의 여정 같은 거죠. 이 치유의 길은요, 쭉 뻗은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가다 보면 구불구불하기도 하고 때로는 왔던 길을 조금 되돌아가기도 해요.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건 그 길 위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마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상처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럴 수도 없고요. 대신 그 상처가 더 이상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상처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진짜 목표인 거죠.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이 긴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는 아주 작은 첫걸음으로 오늘 하루, 딱 오늘 하루만큼은 나 자신을 위해 어떤 다정한 일을 해줄 수 있을까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